평생 아침밥 안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억지로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라니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?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 관리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특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있죠.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. 이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어떤 생각 드시나요? 나는 원래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안 먹는데, 평생 두 끼만 먹고도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바꾸래? 이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. 내 몸에 굳어진 수십 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? 그런데 여러분,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건너뛴 그 아침 식사 한 끼가 사실은 내 몸속 혈당을 미친 듯이 널뛰게 만들고 췌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오늘은 평생 아침 안 드시던 분들이 왜 당뇨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지, 그리고 혈당 잡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밥상 차릴 때 걱정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. 자, 먼저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받으신 분들, 그리고 이미 당뇨 약 드시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. 우리가 병원 가면 당화혈색소 수치라는 걸 듣게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최근 23개월 동안 내 피 속의 설탕물이 얼마나 진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. 보통 이 수치가 5.7%에서 6.4% 사이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, 6.5%가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. 이 수치를 낮추는 게 우리 목표인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내놨습니다. 당뇨병 환자들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챙겨 먹었더니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한 기계와 같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이 기계의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죠. 특히 밥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. 이걸 세 번에 나눠서 조금씩 넣어주면 우리 몸의 췌장이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들어오는 당분을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아침을 굶고 점심까지 공복 상태로 쭉 가다가 점심때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몸은 오랫동안 밥이 안 들어오니까 비상사태라고 인식합니다. 그래서 들어오는 음식을 지방으로 더 빨리 저장하려고 하고, 췌장은 갑자기 쏟아지는 당분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아침을 건너뛰던 분들도 혈당 관리를 시작하셨다면, 입맛이 좀 없더라도 아침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혈당에도 좋고 나이살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여기서 이런 반론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. 아니, 나는 아침 안 먹는 대신에 점심 저녁 두 끼만 먹고 중간에 간식도 일절 안 한다니까요. 그런데 여러분,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침에 밥이랑 국만 안 먹었을 뿐이지 혹시 입 심심하다고 믹스커피 한 잔 진하게 타 드시진 않았나요? 출출하다고 떡 한 조각, 빵 반쪽 아니면 과일 주스 한 컵 드시진 않았나요?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. 우리는 이걸 식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 몸은 다릅니다. 밥이나 반찬 같은 제대로 된 식사 대신에 탄수화물 덩어리나 설탕이 가득 든 고열량 간식이 쑥 들어오면 혈당은 식사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치솟습니다. 결국 세 끼 다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방식으로 배를 채우게 되는 셈이죠. 이렇게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혈당이 잘 조절될 리가 없습니다. 혈당이 자주 높게 치솟으면 우리 몸은 남는 에너지를 무조건 뱃살로 저장하려고 하니까 나이살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식사를 거르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저혈당입니다. 특히 당뇨 약 드시는 분들은 식사 거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끼니를 거르면 혈당이 뚝 떨어지는 저혈당 위험이 높아지는데, 이게 오면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엄청난 허기가 찾아옵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끼니에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죠. 밥을 평소보다 2배는 더 먹게 됩니다.
그러면 또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.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.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혈당이 들쭉날쭉하지 않게 변동폭을 줄이는 겁니다. 이 변동폭이 클수록 혈관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. 그래서 간식을 드시더라도 철저하게 시간과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하고, 웬만하면 아침, 점심,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혈당도 잡고 뱃살도 뺄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당뇨 환자가 먹는 식단이라고 해서 맛없고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.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.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겁니다. 밥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야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원칙은 달달한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. 흰 쌀밥, 흰빵, 칼국수, 감자 같은 건 조금 줄이시고 대신 잡곡밥이나 통밀빵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잡힙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식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채소 반찬부터 충분히 드세요. 나물이나 샐러드, 쌈, 채소 같은 걸 먼저 뱃속에 깔아주는 겁니다.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.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드세요. 달걀, 생선, 고기, 두부 같은 반찬을 드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. 이 순서만 지켜도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식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. 밥 먹고 나서 소파에 바로 눕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게 오르는 때입니다. 이때 가만히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근육이 혈당을 가져다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.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.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단 너무 배고픈 공복 상태나 밥 먹기 직전에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 평생 가져온 식습관을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 맞습니다. 귀찮기도 하고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나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,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. 오늘부터라도 아침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고 채소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